우리 주변에 있는 물리적인 현상을 다루기 위해서는 변화율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이제 미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미분을 배우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미분의 중요한 것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전제한단 말이에요. 극한값이 존재하고 수렴할 것, 그죠? 그리고 연속이 돼야 그 다음에 미분이라는 게 가능해요. 연속한다고 해서 미분이 가능한 것도 또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다룰 것은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이에요. 평균 변화율. 오늘부터 그 수식이 비스무리한 수식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비스무리한 것을 구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순간 변화율을 표현하는 건지 아니면 평균 변화율을 말하는 건지 그것을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수식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y equal f of x라는 이제 함수를 쓸 것이기 때문에 이 함수를 썼을 때 f of x라는 값, 어떤 한 점에서의 값에다가 거기서 델타 x만큼 진행했을 때, 시간으로 봐도 되고 거리로 봐도 돼요. 그렇게 진행했을 때 값에서 이렇게 이제 차이를 빼면 그것을 x 플러스 델타 x와 x의 차이, 실제적으로는 사실 여기는 이제 델타 x만 필요하죠. 델타 x분의 fx 플러스 델타 x의 마이너스 f 오브 x라는 것을,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수식에 나와 있는 것에 요것의 근간이라고요. 요것의 근간. 그러니까 근간이라는 건 뭐냐면 요거는 A점에서 말하는 거죠. A점에서. 이거는 이메의 X점에서 말하는 것이요. 자, 해서 저기 있는 걸로 이제 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델타 X분의 요걸 이제 델타 Y라고 할 거예요. Y의 증분,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델타 X의 증분분의 델타 Y 해서 Y의 증분이라는 것은 이제는 이제 한 점으로 갑시다. 이거는 이미 점했지만 X라는 것이 X 이퀄 A에서라는 한 점으로 가게 되면 저기 수식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f 오브, 여기는 이제 이렇게 썼네요. 뒤에 있는 식을 쓰겠습니다. a 플러스 델타 x에서 a라는 값을, 이게 이제 y 값의 증분인 셈이죠. y 값의 증분 나누기 델타 x라고 했을 때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이제 이렇게 바꾼다든지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제 착오가 생겨요. 그러니까 요 수식 자체를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그쪽이 잘 안 보이는구나. 여기까지는 보이나? 그럼 여기만 쓰도록 해야 되겠구나. 어쨌든 가능한 한 이제 우리가 그 PPT 파일을 통해서 보도록 하고요. 결과적으로 다시 여기다 쓰겠습니다.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에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에서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의, 이게 변화율이니까 이 변화율을 델타 x라는 것을 함수의 a라는 점에서 x만큼 증분을 시켰을 때의 y값, 거기에서 fa 값, 물론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까지 설명했죠. 이게 b-a분의
B-A분의 FB-FA 이렇게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은 같은 내용인 거예요. 결국 같은 내용이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때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나름대로는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나름대로는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보면 요것이 이제 독립변수란 말입니다. 독립변수의 요 차, 이건 이제 이제부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수식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인덱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끼리만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인덱스라고 그러면 미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인덱스의 차 이런 말을 이제 쓸 텐데 이게 이제 그 체크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분모의 인덱스의 차하가 여기 이제 여기 인덱스잖아요. 여기 인덱스가 B-A잖아요. 그게 여기에 통일되어 있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변화를 구하는데 B에서부터 A의 차를 분해 구하는데 여기는 C에서부터 뭐 B까지 구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요것에 통일되는 것을 어떻게 체크하냐 하면 분모에 있는 이 값 그대로 여기에 인덱스의 차가 되도록 해주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이게 후반부에 가면 아주 중요한 내용에서도 이게 확인될 필요가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델타 X라는 것을 봤을 때 확인하는 건 뭐냐면 요 인덱스의 차가 델타 X하고 일치가 되느냐예요. 확인이 됩니까? 분모에 있는 델타 X만큼의 차가 생겼어요? 독립변수에? 그걸 확인하잔 말이에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해서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럴 때 이 델타 X라는 것도 유한한 값이고 델타 Y라는 것도 유한한 값이에요. 물론 이제 델타 Y는 0까지도 포함해요. 그러나 델타 X는 0은 안 되죠. 무조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X와 델타 Y는 유한한 값이다. 이것은 이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결과적으로는 물론 이제 FB-FA라는 것이 B라는 것이 A라는 점에다가 델타 X를 더한 거. 요게 델타 X니까 B라는 게 델타 X A 플러스 델타 X니까 두 식이 같은 식이란 말입니다. 그것분의 이거 이런 뜻이에요. 평균 변화율. 그러나 우리는 이제 최종적으로 어디로 갈 거냐 하면 평균 변화율이 목표가 아니라 이 변화율이란 게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화율을 순간순간마다 잡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평균이에요.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동안의 평균 변화율 또는 속도를 얘기하면 평균 속도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등속으로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울기가 똑같은 기울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가기 위해서 그 다음 나오는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순간 변화율이에요.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랬을 때 요 델타 X가 저기서는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동안에 굉장히 거리 차이가 있죠. 요 거리 차이를 줄여보는 거예요. 줄여서 0에 접근하도록, 0이 되도록, 그래서 B가 A에 접근하도록 그런 의미로서 리밋을 취해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요거 자체를 여기다 적용을 해보면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의 마이너스 F 오브 A 이것을 뜻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요 차이 명확하죠. 그렇죠? 이거에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었지만 이게 이랬었단 말이에요. 이게 B-A의 FB-FA도 표현할 수 있는 식이었는데 그때 중요한 건 뭐였었냐면
B-A가 여기도 인덱스의 차로 나왔어야 된다고요. 그것만 확인하면 됐었어요. 그래서 저 세 번째 식이라는 것이 나왔다. x가 a로 갈 때 x-a분의 f of x f of a를 x equal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수식이 뭐 이렇게 많어 그러지 말고요. 요 수식이나 요 수식이나는 뭐 어때 같은 수식이죠. 그렇죠? 이거는 그게 뭐라 그럴까요? 델타 x의 관계든지 상관없이 멀리 있든지 가깝게 있든지 한 점으로 접근해 간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순간 변화율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다른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 텐데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요것이 또 같을 수 있기를 이렇게 됐다고 해봅시다. EH 그리고 여기서 H가 0으로 간다면 EH도 0으로 가겠죠. 그죠? 물론 G로 해도 되고 다른 변수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H가 0이라고 그런다면 요걸 또 포함하는 거잖아요. EH도 0으로 가는 거죠. H가 0으로 가니까 EH도 0으로 가고 3H도 0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걸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써줄 거냐 그런 얘기. 이게 이퀄이 되려면 여기에 이렇게 가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F of A에서 그럼 A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A가 들어가는 게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고 어디든지 다 A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라는 점에서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A라는 점에서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A라는 점에서 또 이거는 A라는 점이고 A라는 점에서 좀 떨어진 점인데 여기를 뭐라고 해야 될 것이냐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요 분모에 있는 요 값을 맞춰주는 인덱스의 차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와야 된다고요? EH가 와야 된다. 뒤에 나올 걸 미리 좀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가봅시다. 자, H가 0으로 가는 거는 똑같은데 H가 0으로 가요. 그런데 마이너스 H가 분모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가능할까요? 이것도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마이너스 H가 요 인덱스의 차에서부터 나와요? 안 나와요? A에서 A 플러스 H를 빼면 마이너스 H예요? 아니에요? 맞죠? 그건 그게 맞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갖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긴 델타 X라고 그러고 이게 H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음이라는 것은 요 증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델타 X라는 값에서 그 독립 변수가 아닌 종속 변수의 값이 얼마나 증분을 했는가라고 하면 그 독립 변수의 변화에 해당되는 똑같은 y의 증분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의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 요 인덱스의 차가 요거하고 일치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델타 X가 일치하고 여기도 H가 일치하고 여기도 X-A가 일치하고 여긴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EH가 일치하고 여긴 마이너스 H가 일치하고 그럼 그게 다 이퀄이란 말입니다. 다 이퀄로 순간 변화율을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자 해서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건 그냥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저런 함수가 있는데 x 이퀄 1에서 미분계수를 구해봐라. 그럼 미분계수라는 것은 h를 사용합시다. 델타 x보다는 h가 좀 더 간단하죠. 그래서 h분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1이라고 써놓고 확인하는 거예요. 인덱스의 차 일치가 시켜졌죠. 그렇죠? h만큼이죠. 그럼 그게 바로 미분계수라고 해. 어디에서 미분계수냐면 x 이퀄 1에서의 미분계수인데 그럼 저런 함수기 때문에 저런 함수에다 갖다가 1 플러스 h를 x 대신에 갖다 대입한다. 요거의 제곱, 요거의 2x 거기에서 요거를 빼면 1 플러스 2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수렴해서 극한값에서 배운 대로 결과적으로는 이게 0에 접근하잖아요. 0에 접근하면 여기도 0에 접근하는 값이 있었으면 좋겠죠. 0은 아닌 거. 왜요? 0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상쇄시켜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h가 있는데 여기도 h로 묶으면 h 플러스 4h가 되겠죠? 그럼 h가 상쇄되는데 그때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h가 0이다 아니다? 아니다죠.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h를 상쇄하기 때문에 요것만 남아서 그렇다면 h가 0으로 접근할 때 4라는 값이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x 이퀄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요 미분계수요 그 순간에 그 점에서의 기울기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그젠플을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볼까요? 이제 이런 게 진짜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나와서 지금 보면 이렇게 됐다고요.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는데 이게 4일 때 이것의 x 이퀄 제로에서 미분계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으로 푸는 방법인데 내가 볼 때는 좀 미련한 방법이에요. 어쨌든 가봅시다. 그럼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정리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미분계수라는 것은 이쪽에 h가 있으면 이쪽에 이제 그 분자에서의 값을 그러니까 y 값의 증분을 구할 때 요걸 우리는 보통 구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오브 a에 요걸 h로 나눈 거 이거를 이제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정한 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머릿속에 있단 말이에요. 규격화된 것으로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보다도 이제 좀 더 실제적인 방법으로 가려고 하는 의미로서 요것의 인덱스의 차만 확인해 주면 된다라고 갔는데 여기는 요거를 이렇게 바꿨어요. 2h하고 3h 중에 이쪽에 f0를 빼고 여긴 더해주고 그럼 이제 이퀄이 되니까 그럼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었다고요.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어서 요게 2h가 일치하고 인덱스의 차가 일치를 했죠. 요것도 인덱스의 차가 3h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뭐를 갔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를 일치시켜 주기 위해서 2h로 했기 때문에 요게 h가 2h가 됐으니까 2가 앞으로 나갔고 그리고 요건 3h로 해줬기 때문에 여기 3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번에는 h가 0으로 갈 때 2h도 0으로 간다 그래서 h 프라임을 지금 2h로 놓은 거라고요. 2h로 놓고 요거 이제 h 프라임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이 경우는 h 프라임이 또 3h예요. 3h로 바꿨고 그래서 요거를 인덱스를 확인해 보니까 h 프라임이고 이건 인덱스의 차를 보니까 h 프라임이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분모가 h 프라임인데 분자의 인덱스의 차를 보니까 h 프라임이고 그래서 이거는 0에서의 미분계수 이것도 0에서 미분계수인데 요게 계수가 2가 붙어 있고 마이너스 3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돼서 4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계산한 거잖아요. 머리 좋게 했죠. 근데 너무 복잡하다고요. 예? 예. 그래서 저걸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좀 우리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더 머리를 써서 2H-3H라고 그랬죠. 자, 뭘 구하라고 그런 것이냐면 이렇게 구하라고 그랬어요. F의 2H 마이너스 F의 3H 이거를 구하라 그랬다고요. 리미트. 그런데 저렇게 복잡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자, 봅시다. 우선 요거하고 요것의 인덱스의 차가 얼마입니까? 우리는 이제 거꾸로 갔었어요. 델타 X의 인덱스가 맞느냐, H의 인덱스가 맞느냐, X-A의 인덱스가 맞냐 이렇게 갔지만 거꾸로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요 인덱스의 차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H죠. 마이너스 H잖아요. 2H 빼기 3H니까 마이너스 H잖아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H가 0으로 가면 당연히 마이너스 H도 0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H에 F2H에 마이너스 F3H라고 쓰면 요 이퀄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이퀄이죠. 그죠? 여기 원래 H였는데 마이너스 H로 바꿔줬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고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제 한 가지 더요. 여러분이 너무 불안해하는 눈초리가 보여가지고 자, 이거를 하나 쓸게요. 리미트 마이너스 H가 0으로 갈 때 마이너스 H에 마이너스 F에 이렇게 써서 여기 2H만 있고 여기 3H만 있으니까 이제 막 이렇게 불안하고 억울해하는 눈초리인데 여기 0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도 다시 한번요. 이게 왜 여기는 이제 그렇게 안 했군요. 그렇게 안 했는데 이게 이런 의미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0에서의 미분계수에 관계되는 수식이잖아요. 0에서의 미분에 관계되는 수식인데 요 인덱스의 차하고 요거하고가 일치가 됐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고요, 그게. 그러면 이 전체가 요게 0에서의 미분계수라는 얘기예요. 네. 거기다가 이거는 이거 오해할 수 있으니까 가로만 치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저렇게 구한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없죠? 전화형이랑 똑같은 거죠. 말 좀 해봐요. 뭐 어려운 산수 하는 거야 지금? 쉬운 산수 하는 거야. 인덱스의 차만 일치시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갖고 너무 힘 빼지 맙시다. 다른 걸 이제 보면 아니까 해서 자, 어떤 거가 있을까 없을까?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더 이상 이제 좋은 예가 없네요. 혹시 책 있는 친구 있나? 책. 아무도 안 가져온다 이거지, 책은. 자, 이게 이제 다음 시간 이제 뭐 한 주 쉬니까 그 다음 주에 좀 몇 문제 더 나올 거예요. 그때 한번 이제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요는 뭐냐 하면 분모하고 분자의 그 증분이라는 것이 일치가 돼야 되니까 분모에 있는 그 증분이 분자의 인덱스의 차로 나오게 일치만 시켜주면
그게 미분계수에 해당되는 거니까 복잡하게 갈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올 테니까 여러 번 나올 거예요. 문제에서.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 중간 시험에 제법 많이 출제하는 거예요. 두세 문제가 출제되는 거니까 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요. 자, 그 다음에 미분계수라는 건 결국 뭐냐 그러면 이런 의미라는 거죠. 거기 있는 대로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다 그 배운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아마도 배웠음직한데 아니면 좀 더 빠른 친구들은 중학교 때 배웠음직한데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그 그림에 있다시피 여기 그림에 있다시피 요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1차 방정식이잖아요. 1차 방정식이라는 것이면 지금 보다시피 요런 것처럼 그러니까 y 실제적으로는 이런 의미겠죠. ax 플러스 b라는 형태의 접선의 방정식이 나올 텐데 이런 방정식이 나올 텐데 자 그런데 이게 저기서 뭘 뜻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서 이제 a라는 것을 썼기 때문에 이걸 c라고 합시다. c에다가 d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일반화 시켜버린 이제 그 직선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렇게 됐을 때 저 이제 그 직선의 방정식이 어떤 점을 지나냐 하면 A하고 F 오브 A를 지난대요. F 오브 A를 지난대요. 그러면 F 오브 A를 지난다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여기다 쓰면 Y의 마이너스 F 오브 A라는 것이 C의 X 마이너스 A라는 형태가 되겠죠. 확인해 볼까요? X가 A일 때 Y는 F 오브 A 맞죠? 요 점을 지난다니까 요걸 만족해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다른 점들은 놔두고라도 요 점을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X가 A일 때 그러니까 여기다가 X 이퀄 A를 갖다 대입하면 그러면 A 마이너스 A니까 0일 거 아닙니까? 그럼 이쪽에 0이면 이것도 0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고. Y 이퀄 F 오브 A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A라는 점과 F 오브 A라는 점을 지나는 방정식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요런 형태가 된다고요. 요런 형태가 된다면 요게 뭔지만 결정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고요. 그게 거기서의 순간 변화를 우리가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순간 변화를 거기다 써주면 그게 기울기잖아. 그죠? 그게 이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거기 써놓은 거대로라면 그냥 이거 먼저 씁시다. 이렇게 써서 f 프라임 a의 x 마이너스 a인데 우리는 보통 이걸 이제 저쪽으로 넘겨서 그래서 y라는 것은 f 프라임 a의 x 마이너스 a 그리고 플러스 f 오브 a가 된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했던 방법은 조금 이제 지양하고 어떤 방법이냐면 무조건 이거는 그 접선의 방정식이야 그러고 그냥 외는 그런 수준 말고 우리가 배운 내용에 입각해서 순간 변화를 가지고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것에 확인을 해가면서 저런 의미로서 이해를 하면 그러면 되겠다. 그리고 그때에 요 기울기라는 것이 X축하고 만나는 요 알파가 있다면 요 알파라는 것은 결국은 탄젠트 알파라고 그럴 때 요거분의 요거요 요거분의 요거라는 얘기는 요 각도라고 또 같잖아요. 요 각도랑 요 각도나 요 각도는 같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잖아요. 델타 X분의 델타 Y의 순간적인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잖아요.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도라는 것도 저렇게 결정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x제곱
y 이퀄 x제곱 위에 점 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하는 것인데 1,2를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우선 어쨌든 방정식은 이렇게 될 거예요. y-1은 f 프라임 어디에서라고 그랬냐면 1에서의 x-1이라고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그냥 뭐 높아시면서 얘기합니다.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는 몇 차 방정식인 거예요? 2차예요? 3차예요? 4차예요? 아니면 1차예요? 직선이죠. 그러니까 이건 1차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알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라는 것은 1에서의 미분계수라는 것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걸로 구합시다. 그럼 h가 0으로 갈 때 f 오브 1 플러스 h에서 f 오브 2를 빼면 되는데 이런 걸 쓸 때마다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뭐라고 확인하냐면 분모의 증분이 h라고 하면 분자의 증분이 1이라는 것에서 1이라는 점에서 증분의 차, 즉 인덱스의 차가 h라는 걸 확인했죠. 그럼 된 거라고. 그러면 요 이퀄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확인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가 하고 의심해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구하는 것이 뭐 책에서도 그렇게 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똑같죠. 어쨌든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게 y 이퀄 x제곱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x제곱이니까 이렇게 됐을 때 f1 플러스 h라는 것은 1 플러스 h의 제곱 그런 뜻이고, 그죠? 그 다음에 f의 1은 1의 제곱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 플러스 h의 제곱이라는 것은 1 플러스 2h 플러스 h 제곱이기 때문에 1 플러스 2h 플러스 h 제곱에 빼기 1을 해주면 그럼 우리가 이제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게 0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일정한 값이 되려면 분자도 0으로 접근해야 상쇄해 줄 게 있지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상쇄하는 순간 여기에 h로 묶여지잖아요. 보여요? 이거 2h고 이건 h제곱이고 해서 결과적으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요걸 h로 묶으면 h의 2 플러스 h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게 상쇄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왜요? 0이 아니니까. 그러고 h가 0으로 접근해요. 그러면 남는 값은 뭐만 남아요? 2만 이게 h가 0으로 가면 2만 남죠. 그게 우리가 구하는 답이라고요. 그게 x 이퀄 1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요, 미분계수요, 기울기래니까. 그러면 요거 알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요 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결론 지으냐 하면 해서 요걸 이제 우리는 보통 넘겨준단 말입니다. 저쪽으로. 그래서 y라는 것은 2를 구했기 때문에 2에 x-1에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확인 들어가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거 확인하는데 1초뿐이 안 걸려요. 1, 2를 통과하느냐 이거죠. 1, 2를 통과하느냐. x가 1일 때 y가 1 맞죠? 그죠? 기울기 2 맞죠?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냥 놔두기는 좀 그러니까 아마 풀어놓은 다음에 2x에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 우린 뭐 이거 아마 고등학교 때도 했을 테고 그랬겠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순간 변화를 배우고 미분계수를 배우는 차원에서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그렇게 풀어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 풀었다, 맞았다,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내용으로서 이해하느냐이니까. 자, 요건 그냥 지나가도록 합시다. 뭐 그 기울기, 즉 순간 변화일, 즉 미분계수를 구해봤더니 1이더라. 그럼 각도는 탄젠트 알파가 1이니까 4분의 파이다. 뭐 그거 구하는 거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미분 계수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결국은 미분 함수라고요. 미분 함수. 자, 몇 번째일까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 이제 미분 계수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미분 계수라는 거에 초점을 맞췄는데 두 번째는 미분해서 디폴트로 함수라는 말은 안 쓰지만 이걸 우린 뭐라고 부를 거냐면 도함수라고 부를 거라고. 도함수. 미분 함수란 뜻이에요. 그냥 미분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자, 이 도함수라는 개념으로 갈 텐데 아까 우리는 이제 미분계수라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A에서의 미분계수라는 것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 오브 x에서 f 오브 a를 뺀 것인데 요 인덱스의 차를 이렇게 맞춰준 거 이런 의미였다고요. 이게 x 이퀄 a에서의 미분계수라는 뜻이었어요. 이게 이제 함수로 가게 되면 그리고 요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x 이퀄 a에서의 미분계수 그런 뜻인데 그리고 요거 말고 요거 가지고 이제 접근하긴 좀 그러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접근할 때 f 오브 a 플러스 h에 이렇게 해주면 역시 인덱스의 차가 분모에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미분계수인데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이거였잖아요. x 이퀄 a라는 한 점 이런 의미였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어디로 갈 것이냐 하면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어로 쓰면 for all x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한 점 a에 대해서 x 이퀄 a에 대해서 여기는 모든 x에 대해서 라고 한다면 a도 만족하고 b도 만족하고 c도 만족하고 d도 만족하고 모든 점을 만족하는 그 x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에 f 오브 마이너스 f 오브 이렇게 됐을 때 x 플러스 h에 x 이러면 되겠죠. 저거하고 의미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x 이퀄 a라는 한 점 그런 뜻이라면 이거는 뭐예요? a도 좋고 b도 좋고 c도 좋고 d도 좋고 어떤 영역에 속해 있는 어떠한 값에서든지 순간 변화율이 함수로서 표현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인데 지금 요거하고 요거의 인덱스의 차가 h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율 맞다죠. 근데 어떤 변화율이에요? x는 어떤 값이라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쓴다고 여기다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읽는다고요? 이건 미분계수, 이거는요 미분함수. 그러나 미분함수라는 말보다는 그냥 미분 그렇게 말하고 도함수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이거 도함수예요. 도함수. 그러니까 함수는 다른 거 아니고
함수라는 것은 독립변수 x의 함수란 뜻이니까 어떤 영역에 대해서 다 말하는 걸 함수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계수는요, 말 그대로 값을 말하는 거예요. 상수값을 말한다고. 그래서 그건 값 하나. 이거는 그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의 모든 값들, 그런 뜻이 함수로서의 값들, 그런 뜻으로서 이렇게 쓴다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도함수라는 개념에서 이 수식이 막 이제 순간 변화라고 막 헷갈릴 수 있어요. 순간 변화에서는 뭐 여러 개 썼잖아요. 세 개 썼잖아요. 근데 그 세 개를 썼든지 뭐 했든지 간에 그것의 이제 공통점은 뭐냐 그러면 분모의 증분하고 분자의 증분이 같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확인했냐면 인덱스의 차가 일치하느냐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증분이 같아야 되니까 인덱스의 차가 맞고, 맞고, 그리고 x라는 것은 어떤 영역에 대해서 어떤 점이든지 그런 뜻이니까 도함수겠구나, 미분이겠구나, 미분 함수겠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도함수라는 게 정의가 됐고, f of x의 도함수를 구하는 것은 x를 x에 관해 미분한다고 하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미분법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도함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냐 하면 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 아까는 뭐였어요? x equal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였죠. 지금은요, 임의 점에서. 아까는 x equal a에서. 그 차이뿐이 없다고요. 물론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것은 모든 점에서의 기울기라고 그랬으니까 x equal a에서의 기울기도 포함하고 있죠. 그죠? x equal a에서 기울기가 포함하고 있으니까 x equal a에서 기울기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이것에다가 x가 a일 때 값이 뭐냐 그러면 그게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것은 나중 일이고 뭐 때문에 이 얘기를 덧붙이냐 하면 미분계수라 그러면 말하자면 이제 미분법이라는 것이 이 미분하는 방법을 다 적용한 함수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외운단 말이에요. 정리를 한다고. 그럼 미분계수를 구하라 그러면 거꾸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법으로 쉽게 계산해서 거기다가 x라는 값에 a를 대입해서 그걸 미분계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거는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어떤 순서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까? 미분계수 먼저 배운 다음에 미분함수, 도함수로 가지요. 그러니까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도함수를 구해서 미분계수 값을 정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미분계수라는 정의에 따라서 구해봐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상황마다 달라지겠지만 그럴 때마다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도함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표현했던 거죠. 그리고 y'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y'이라고 표현했을 때 사실 y' 뒤에 뭐가 생략된 겁니까? x의 함수라는 게 생략된 거 이거하고 똑같은 식이에요. 다른 거 없다고요. 다만 y라고 쓸 때는 그게 x의 함수라는 것을 좀 생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오해 없도록 하고 요걸 이제 dy over dx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dy over dx는 요걸 이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할 텐데 델타 y over 델타 x는 델타 y over 델타 x는 델타 y 나누기 델타 x예요. 네? 그러니까 영어를 읽을 때는 똑같이 둘 다 똑같이 읽어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dy over dx 이렇게 읽는데 이거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델타 x가 0이 아니에요. 당연히 0이 아니죠. 증분이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여기 dx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0이란 뜻이거든요. 델타라고 쓴 거하고 d라는 뜻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델타 y 나누기 델타 x 맞는데 이건 dy 나누기 dx가 아니라고요. 그것만 오해하지 않도록. 나누기가 아니에요. dy 나누기 dx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읽을 때는 dy 오버 그러니까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dy 오버 분해 그런 뜻이잖아요. 분해 dx 이렇게 읽을 때 이 dx라는 것은 결국은 0으로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0으로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저건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dy 오버 dx든지 뭐 dz 오버 dx든지 이럴 때 쓰이는 것이지 이거는 단독으로 쓸 수 있거든요. 델타 x 괜찮아요. 델타 y도 괜찮다고요. 그러나 이거는 dy 따로 단독으로 dx 따로 단독으로 이렇게 못 쓴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것이 나올 수 있냐면 물론 나중에 아니라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에서 적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 이렇게 쓸 거거든요. 이때도 이 dx가 단독으로 나온 게 아니라 요거하고 같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거 단독으로 dx가 있는 게 아니라 dy 오버 dx가 묶여 다닌다라는 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중요한 사실이니까 잘 이해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그 y하고 f는 같이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여기다가 그냥 df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dy 오버 dx, df 오버 dx 뭐 이렇게 써도 그만이고요. x함수라는 건 뭐 여기에 말하자면 미분이라는 개념으로 dx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우리는 주로 뭐 요 정도 3개 정도 이렇게 쓰겠다. 뭐 요거까지도 써도 그만이고요. 이렇게 이제 쓰겠다. 그런 의미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한번 이걸 구해봐라 하는 건데 요것만 이제 구해보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려하는 건 이거예요. f 오브 x가 x제곱이다 그러면 이것의 도함수는요. 미분법에 하면 그냥 2x 이렇게 금방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게 중간시험에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나올 건가? 아, 이건 천기인데 누설이 돼버렸네. 이게 중간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쓰면 이건 답이 아니죠. 그죠? 도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죠. 아, 도함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거라는 것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 오브 x 플러스 h에 f 오브 x를 빼면 인덱스의 차가 h니까 h로 나눠준 것 이걸 가지고 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눈이 반짝반짝 해야 되는데 안 반짝하네. 지혜야. 전지혜. 안 왔나? 아까도 안 왔었는데 지금도 안 왔구나. 반짝반짝 해야 된다고 확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인덱스의 차를 맞춰주고 아 그러면 이걸 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요거 가지고 한다면 결국 x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은근히 뭘 기대한다고요? 분자에도 h라는 것으로 묶을 수 있어서 h가 서로 상쇄되면서 뭐 이런 걸 기대하는 거예요. 네? 자, 가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그럼 요걸 풀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hx 플러스 h제곱이 있고 여기 x제곱이 있으니까 요거하고가 상쇄가 되고 그럼 보이잖아요. h로 묶여지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에 h로 묶으면 2x 플러스 h로 묶여서 드디어 우리가 학수고대하던 이것이 상쇄가 되고 왜 상쇄가 된다고요? 0이 아니니까. 0으로 접근할 뿐이지 0이 아니니까 상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배우는 그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의 그 지식이라고요. 그럼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 뻔하죠. 요거하고 상쇄됐으니까 h가 0으로 가면 2x뿐이 안 남네. 해서 결과가 2x라고요.
요거를 일단은 요 과정을 거쳐서 2x라고 정리할 뿐이지 나중에 가서 이거 또 가느냐? 아니에요. 그냥 x제곱이면 2x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x가 나온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한 것이고 한 가지 더 합니다. 자, 이번에는 루트 x라는 거예요. 루트 x의 도함수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죠. 이건 정형이에요. 정형.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오는 것은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게 뭐냐라고 추론해 가는 거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루트 x 플러스 h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구하는 것인데 자 이제 일단 h가 0으로 접근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0으로 접근하죠. 이거 0으로 접근하게 되면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니까 0으로 접근하죠. 그러면 큰일 났네 이러지 말고 무슨 수가 있구나 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분모가 0으로 접근하니까 분자도 0으로 접근하는 것만 보이면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보이냔 말이에요. 그게 지금은 분자에 가 있지만 저 루트의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서든지 h가 나오도록 결국은 유리화를 해주는 거예요. 자, 해서 이렇게 가봅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에 루트 x 플러스 h 마이너스 루트 x인데 여기다가 루트 x 플러스 h에 플러스 루트 x 이렇게 한번 가보자고요. 그럼 여기다도 루트 x 플러스 h에 플러스 루트 x라고 가보자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순간적으로 확인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할 때 요 이퀄이 만족하려면 요게 무엇이 아니면 되는 거죠? 0이 아니면 되는 거죠. 0이 아니잖아요. h가 0으로 가더라도 0이 아니잖아요. 뭐 x가 0인 것만은 제외하고 0인 거라는 거는 어쨌든지 뭐 어디선가 이제 걸러질 테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했을 때 자, 요것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앞에 것의 제곱인 플러스 이것과 뒤에 것의 제곱인 마이너스 x가 돼서 h. 그러니까 요것만 남는 거예요. 오히려 분자에 h만 남았어요. 그러면 분모에 있는 h랑 기분 좋게 상쇄가 되죠. 왜 상쇄할 수 있다고요? 0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요거 자체가 이제 h인데 요거하고를 상쇄하면 요것뿐이 안 남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가 돼? h가 0으로 갈 때 이것도 루트 이것 h 이것도 루트 h잖아요. 아니 루트 x 저것도 루트 x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2 루트 x분의 1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이미 들어가 있죠.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x는 어떤 건 안 되는 거죠? 0이라는 값은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0이 아니라고 한다면 0이 아닌 값을 분모 분자에 곱해준 꼴이니까 등식에 전혀 해가 안 가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된 겁니다. f of x가 x의 a승 이렇게 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의 도함수는 a의 x의 a-1승 이렇게 되는 게 미분법이에요. 이 두 문제가 여기 다 해당된다고. 첫 번째 문제는 a가 얼마였어요? 2. 그러면 2에다가 2-1이니까 2x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문제는 a가 얼마예요? 자, 이게 뭐냐고요, 이게? x의 몇 승이에요? x의 2분의 1승이에요. 아까는 2승이었고 이번에는 2분의 1승이라고요. 그러면 2분의 1승을 미분하면 여기다가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2분의 1.
a 대신에 2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x, 그냥 구해봅시다. f 오브 x라는 것은 결국 요걸 가지고 미분법을 따라서 우리가 이미 미분법을 안다 그러면 2분의 1에 x의 2분의 1 마이너스 1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뭐냐고요? 요게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x의 2분의 1승이잖아요. 왜냐면 요게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니까 마이너스라는 거는 분모로 내려가면 되는 거니까 x의 2분의 1승분의 1이잖아요. x의 2분의 1승이 그게 뭐냐고요? 이게 2 루트 x분의 1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구한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미분법으로 통일하면 미분은 굉장히 수월해요. 간단해요.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법칙화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어디서부터 우리 출발했습니까?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그리고 도함수로 왔잖아요. 그 도함수까지 오는 그 과정에서 어떤 정의에 따라서 구해왔는지를 기억하는 게 우리의 책무라고요.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외우면 됐어요. 공식 있으면 외우면 됐지만, 그러면 그거는 그 정도의 이제 수준에서 멈추는 거고, 우리는 적어도 대학생이잖아요. 대학생이 이제 미분법을 배울 때는, 미적분학을 배울 때는 그 근거와 정의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느냐를 가지고서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전자기력도 다룰 수 있고, 그래야 뭐 지금에 와서는 뭐 말하자면 이제 양자역학도 다뤄야 되고 뭐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못하죠.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들 이미 뭐 동영상 올라갔을 테고, 이 동영상도 제대로 녹화가 됐으면 다시 한번 이제 그 수정을 해서 올릴 테니까 이제 2주 동안 2주 동안 시간도 충분하니까 뭐 추석에 할 일 없을 때 공부하기보다는 하여튼간 잘 복습해서 그래서 미분의 이 첫 단추를 잘 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